대입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에도 수험생을 응원하는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까지 있지만 대구시가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간포관광단지 개발 재개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지만 민자 유치를 하지 못해 개발이 더욱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닭 품종 분석을 DNA로 하는 방법이 개발돼 질병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수능 한파는 피하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가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오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8도, 안동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와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흐린 날씨에다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낮아져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날씨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아침과 낮 기온이 평년보다는 2, 3도가량 높아져서 수능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더 낮아지겠고 새벽부터 낮 사이 경북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제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수험생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선을 보이는 가운데 요즘은 실용적인 선물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대형 문구점. 수능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눈앞에 놓여진 다양한 제품들 앞에서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표정들입니다. 원기를 북돋운다는 의미로 한약재 모양으로 포장한 엿, 잘 찍으라는 의미로 도끼 모양으로 만들고 재밌는 응원 문구를 새긴 엿, 당분이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인다며 초콜릿 마케팅도 가세를 했고 유명 입시학원 강사진이 출제한 예상 문제와 해설을 상품 속에 함께 포장한 제품까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정말로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마음 편하게 이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해야지 자기 실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홍삼이나 비타민, 눈 영양제처럼 실용적인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고 시험 당일 유용하게 쓰이는 보온병과 보온도시락 매출이 평소보다 2배까지 늘어난 매장도 있습니다. 선물의 모양과 용도는 모두 다르지만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만은 한결같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오늘 각 고사장별로 이루어집니다. 대구에서는 53개 시험장에서 34,900여 명의 수험생이 예비 소집을 하고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47개 학교에서 25,800여 명의 수험생이 예비 소집에 참가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고 반입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 그리고 답안지 잡식성 요령 등에 대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영어 A, B형 선택에 따라 고사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고사장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정례회를 갖고 40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각각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각각 대구시와 경상북도 시도교육청과 관련 산하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또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시정질문과 도정질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시도의회는 특히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과 추경예산 심사를 한 뒤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경산시 중방동 40살 김모 씨의 1층짜리 옷가게에서 불이 나 건물과 진열 상품 등을 태워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천장에서 보강 공사를 하던 중 용접 불티로 불이 났다는 작업 인부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임야 9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산불 진화 헬기 2대와 소방차 5대, 소방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는데 산림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단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생활과정 그룹홈. 이곳에서 4살부터 16살까지의 아이 7명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조빈나 씨는 주당 109시간을 일합니다. 올해로 5년째, 그러나 월급은 1년차 때와 같은 1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이 양육시설하고 다르게 호봉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이 같은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임금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호봉과 수당도 못 받는 그런 시설, 따라서 이런 고무줄 같은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우선 실태 조사를 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12월에 만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 조사를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 단계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제 그게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결국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체 사회복지사 평균 임금을 사회복지 공무원 급여의 9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간부검사들이 대구 경북 지역 각급 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재경 검사장이 지난달 31일 7곳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37명을 상대로 강연한 것을 비롯해 지난 2달 동안 간부검사들이 6차례에 걸쳐 345명의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학교폭력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와 민형사상 쟁점, 학교장의 책임과 역할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구지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과 법질서 체험학습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학업을 중단한 10대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청소년반을 개설하기로 하고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학생 12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미취학자나 학업을 중단한 18살 이하 청소년이고 중학교 1, 2학년 과정 각각 60명입니다.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나눠 한 주에 사흘간 방송정보통신 수업을 통해 공통교과를 배우게 되고 이틀간의 출석 수업에서는 맞춤형 심리상담, 치유, 현장체험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간포관광단지 개발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해서 이 간포관광단지 개발이 더욱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1년 개발 계획이 수립된 간포관광단지의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무려 30년이 지난 2001년. 중심지구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민자 유치의 차질을 빚어 지난 2006년 골프장 하나가 완공됐을 뿐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한 도로동 기반시설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간포관광단지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팀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인 중개 수수료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지방공사 전환으로 투자유치팀 조직을 대폭 정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로 뛰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단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투자 유치 차원에서 매각키로 한 자산은 골프장과 워터파크, 해양수족관, 호텔, 콘도 등의 부지가 포함된 132만 제곱미터. 매각 주관사까지 선정해서 국내외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는 아직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 40년을 훌쩍 넘긴 간포 관광단지 개발이 더욱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대구에서 갖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불안전 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 녹취록 투자 관련 서류 입수 방법, 금융감독원 검사와 조사 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송 등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은 금감원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예금 통장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넘겨준 통장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 것은 엄한 처벌에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통장 한 개에 2만 원을 받고 200여 개의 통장을 만들어 사기 조직에 팔았고 165명이 8억 2천만 원을 사기당하는데 A씨의 통장에 사용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안에 의존했던 닭의 품종을 DNA 분석으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구가 좀 더 진척되면 질병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청색 계란입니다. 특수 사료를 먹여 위험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일반 람보다 5배 정도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연구소와 기술 이전을 받은 양계농장 몇 곳뿐이지만 인터넷에는 청색 계란을 낳는 닭을 분양하는 광고가 넘치고 있습니다. 닭은 교잡이 쉬워 한두 세대만 지나면 품종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DNA 분석으로 진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닭의 혈액이나 조직, 깃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DNA 마커를 찾아냈습니다. 속지 않는 이런 올바른 품종이나 이제 기술들로 응용한 이제 그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이제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연구진은 정확한 품종 구분은 물론 새로운 품종 개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AI 등 질병에 강한 신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품종 고정화 그리고 유전자원 보존 증식의 활용성이 대단히 높다고.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닭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가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합격자는 구급 행정직 157명, 사회복지직 58명 등 모두 291명입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구급 사회복지직의 49살 남성이고 최연소 합격자는 구급 행정직 21살 여성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4%로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5살 이상 30살 미만이 4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최종 합격자는 신규 임용 후보자 등록 등을 거쳐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임용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경북 지역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이 7.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북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61명 선발에 3,44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중등교사는 8.49대 1, 사립은 3.82대 1을 기록해 공사립 모두 지난해 경쟁률 13.9대 1과 5.85대 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7일에 실시되고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6일에 이뤄집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오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8도, 안동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와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흐린 날씨에다가 어제보다는 기온이 살짝 떨어져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과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8도,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6도, 상주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0도, 경주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수능일에는 다행히 수능 추위는 없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주말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